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마을의 예술 잎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가치와 경영과 지속가능 경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두 번째는 말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팀워크, 조직 구성원들 간의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팀워크를 만들어내는 핵심이 바로 이들의 정서지능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정서지능 개발과 팀워크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것이고, 세 번째, 이 새로운 기업에 진입하는 이 말기업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성공할 수 있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화 진단이 중요한데, 이 사업화 진단 방법에 대한 파워 프로세스를 기반하는 사업화 진단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가치와 경영과 지속 가능 경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기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가치 창출을 기반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나 경제적 집단입니다. 말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에게 의미 있는 가치 창출에 의해서 말기업 이윤이 나타나고, 이런 이윤을 통해서 지속 가능 경쟁 우위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기업 활동의 핵심이 바로 가치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에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치는 선택의 기준이면서 선택된 것의 최종 목적이고, 이것은 바로 도구적 및 최종 가치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좀 복잡한 것 같지만도 가치라는 선택의 기준이다. 누구의 선택 기준이냐? 바로 고객의 선택 기준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이 선택하지 않으면 말기업은 이윤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선택 기준에 적합한 것이냐를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고객의 이 선택 기준은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택된 것의 최종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고객이 왜 선택하냐 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선택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설명해 보면은 우리가 제품을 선택할 때 제품 선택 기준은 가격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디자인, 색상 등 같은 것을 통해서 선택할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자동차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의 성능이라든가 자동차의 색상이라든가 자동차의 가격이라든가 자동차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걸 기준해서 자동차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택된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자동차를 선택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차가 품질이 좋아서 또는 가격이 좋아서 선택하지만 진정 그 자동차를 선택한 최종 목적은 바로 그 자동차를 타고 우리 가족이나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름을 봤을 때 가치는 반드시 두 가지 기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치는 뭐냐면은 고객이 왜 선택하느냐, 또 그 선택된 것에 한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자동차의 품질이나 성능이나 가격이나 색상, 디자인을 고려하지만 그 자동차를 선택한 최종 목적은 그 자동차를 통해서 안락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나눠보면은 도구적 및 최종 가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도구적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목적 달성의 수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선택할 때 품질이나 가격이나 또는 성능이나 디자인 같은 것은 자기가 자동차를 선 최종 목적, 즉 안정성과 편리함과 안락함과 행복한 생활을 그 목적을 다 수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최종 가치는 당연하게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최종 그 상태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기업을 시작한 여러분께서는 내가 생산한 제품이 무엇에 의해서 고객이 선택할 것이냐, 또한 그 고객은 내 제품을 선택하고 나서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함께 고려해서
우리는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가치라는 것은 바로 고객의 선택 기준이고 선택된 것의 최종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가치를 기반해서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윤이란 어디서부터 나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윤은 바로 생존 부등식으로부터 이윤이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생존 부등식에 설명드려보면은 생존 부등식은 바로 원가는 가격보다 적고 가격은 가치보다 적다 하는 이 부등식으로 인해 생존 부등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은 가치라는 것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고객이 구매하는 가격보다 적다 하는 것을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이거는 가격과 가치의 차이, 즉 고객이 구매하는 가격보다 고객이 구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가치가 크다 하는 것은 바로 이건 뭐냐면 고객의 이윤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1,000원을 주고 살 때 고객은 그 제품의 가치가 1,000원보다 클 때 그 제품을 구매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의 가치가 바로 자기가 지금 가격보다 큰 것을 원합니다. 즉 가격과 가치의 차이는 바로 고객의 이윤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존 부등식에서 원가와 가격을 보게 되면 원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때 수입된 그 원가입니다. 생산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한 그 원가가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보다 적을 경우, 즉 원가가 가격보다 적을 경우 가격과 이 원가의 차이는 바로 생산자, 즉 기업의 이윤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생존 부등식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원가와 가격과 가치를 만족시키는 이런 부등식이 있을 때 이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 이러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바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고객의 이윤을 창출합니다. 고객의 이윤을 창출한다는 것은 바로 고객 만족이 높아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가, 가격, 가치를 만족시키는 이러한 생존 부등식은 기업이 지속 가능 경쟁 우위를 필수적인 조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원가와 가격과 가치 이 생존 부등식을 만족시킬 때 기업은 반드시 지속 가능 경쟁 우위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업은 이런 생존 부등식을 만족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업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치화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치화란 것은 가치를 창출하고 이것을 정의할 수 상황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이 가치를 창출했다고 해서 고객이 반드시 이것을 구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가치, 즉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고 고객이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때 바로 기업은 지속 가능 경쟁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은 여우와 두루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두루미는 여우를 초대하고 여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쟁반에 잘 차려놓고 두루미와 함께 잘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여기에 감사한 그 여우는 바로 두루미를 다시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때 두루미는 여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쟁반에 차려놓고 두루미를 보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루미는 뾰족한 부리가 바로 쟁반에 차려져 있는 음식을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즉 여우는 두루미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냈지만, 즉 가치를 창출했지만 두루미가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루미는 여우를 위해서 가치를 했고 여우는 두루미를 위해서 가치를 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중요한 것은 기업이 가치, 즉 생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창출하고 이 창출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바로 고객이 정의할 상황을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만들어낼 때 기업은 바로 문제 해결 능력, 자신의 이유를 창출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치와 역량은 사람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후 잠시 시간에 살펴보기를 하고 우선 가치와 예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보게 되면 제품의 가치화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하고 이것을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제품을 생산하고 이것을 유통 과정을 통해서 광고나 홍보를 하고 또 적당한 곳에 진열을 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제품을 고객이 구매할 상황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제품을 생산하고 고객이 구매할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실패할 때는 기업은 지속 가능 경쟁 우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술의 가치를 보게 되면 기술을 개발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기술의 가치화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기업이 지속 가능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말기업은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를 정의할 수 있는, 즉 고객이 정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바로 가치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건 바로 근원적 다섯 가치와 영역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근원적 가치와 영역을 찾아보게 되면은 바로 이 가치 영향은 근원적 다섯 가치 영향으로 구성되는 이것은 바로 자기 조직화 역량과 동기부여 역량과 가치 창출 역량과 관계관리 역량과 환경 리드 역량으로 구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근원적 가치와 역량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기 조직화 역량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자기 조직화 역량은 바로 가치화를 만들어내는 그 소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이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치화할 때는 바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바로 원자재나 기술이나 또는 소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바로 자기 조직화 역량을 통해서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가치화 요소, 즉 원자재나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기업이 생산 능력, 즉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한 그런 능력과 소재와 원재재를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해당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무엇이냐 하게 되면 동기부여는 바로 고객의 욕구를 이끌어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지라도 그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욕구, 즉 고객의 니드에 적합되지 않으면 이런 제품은 판매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반드시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욕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동기부여 능력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치 창출 능력입니다. 가치 창출 능력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가치라는 것은 고객이 선택하는 기준이나 선택된 것의 최종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치 창출 능력은 고객의 선택 기준에 적합한 가치를 창출한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기부여와 가치 창출 능력의 차이는 무엇이냐? 동기부여는 뭐냐면은 고객을 하여금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욕구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됐죠. 그러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욕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해당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욕구가 있더라도 어떤 제품을 구매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해당 제품의 가치에 의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욕구도 알아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욕구를 기반으로 제품이 어떤 가치를 원하느냐, 즉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가격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품질이나 디자인, 납기 또는 기술 이와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고객은 이러한 것들 중에 바로 의미 있게 자기에 다가오는 것을 중심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관계 관리입니다. 관계 관리는 왜 중요하게 되면은 사람은 살아가면 여러 가지 관계를 맺습니다. 부자 관계, 부부 관계, 그다음에 선생과 스승 관계, 친구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관계에 따라서 행동을 달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 관계에서 하는 행동과 부부 관계 하는 행동과 친구 관계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관계는 바로 행동을 이끌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고객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바로 이것은 고객을 하여금 구매 행동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반드시 고객과 관계를 형성해서 자신이 의도한 행동을 이끌어내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은 고객과 관계관계를 잘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행동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기업의 네 번째 과제는 바로 관계 관리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근원도 가치 영향의 마지막 환경 리드 영향입니다. 환경 리드 영향은 바로 뭐냐면 가치를 높이기 위한 우호적 상황이나 환경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육점에 갔을 때 보면 대부분의 정육점의 조명은 붉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육점의 조명이 푸른 빛을 띠고 있다면 정육의 색깔, 고기의 색깔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푸른 불빛 아래에 있는 고기는 시퍼렇게 보이고 또 이 고기는 바로 상해 있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 고객은 그 고기를 구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붉은 조명 아래 있는 고기는 싱싱하게 보이고 먹음직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정육점의 불빛이 바로 고객으로 하여금 그 정육을 구매한 생각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환경 리드 영향은 무엇이냐면은 우호적인 태도나 상황 창출을 통해 고객에게 자신이 창출한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능력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업이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때 근원적 가치와 영향, 즉 자기 조직과 동기부여 가치 창출, 관계관리 및 환경 리드 영향을 모두가 발현하게 될 때는 바로 이런 가치화가 잘 이루어지고 이런 가치화에 대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바로 기업으로 하여금 지속 가능 경쟁 우위를 누리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와 영향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5가지 선천적인 가치와 영향을 이끌어낼 때 기업은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전에 우리가 봤을 때 이 가치와 영향은 5가지가 있는데 이 가치와 영향이 개발됨에 따라서 인간은 바로 가치와 영향 개발 5단계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개인은 근원적 가치와 영향 활성화에 따라서 가치와 영향 개발 5단계, 즉 첫 번째 잠재적 가치와 영향 단계, 두 번째 자기 주도적 가치와 영향 단계, 세 번째 완전 기능 가치와 영향 단계, 네 번째 문제 해결 가치와 영향 단계, 다섯 번째 기업가적 가치와 영향 단계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잠재적 가치와 영향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5가지 근원적 가치와 영향 중에 어느 하나도 개발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선천적 재능이 비활성화되고 타일적 행동을 합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근원적 5가지 가치와 영향 중에 1개 내지 2개가 개발될 경우는 바로 가치와 능력이 나타나고 이때 바로 자기 주도적 가치화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적 가치화라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자꾸 고객을 위해서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하고자 노력을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완전 기능 가치화 단계는 바로 근원적 5가지 가치와 영향 중에서 3개가 개발됐을 그런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바로 가치와 능력이 성장하는 단계이고 이 경우는 바로 개인이 가진 선천적, 후천적 재능이 개발되고 또한 사회적 자아가 개발이 돼서 이때 바로 고객 지향적 경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단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업을 하여금 고객 지향적 경영이 기업 성공의 요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객 지향적 경영은 이런 지식을 이론으로 가지고 있다고 머릿속에 이론으로 가지고 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 지향적 경영은 바로 근원적 5가지 가치와 영향이 최소한 3개 정도 활성화됐을 때 이것이 자율적으로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기업을 하여금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문제 해결 가치와 영향 단계입니다. 문제 가치와 영향 단계는 4개의 근원적 가치 영향이 활성화된 단계입니다. 이 단계도 바로 선후성적 재능이 활성화되고 이러한 기업은 바로 자신이 속한 산업에서 평균보다 큰 그러한 지속 가능 경쟁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 기업가적 가치와 영향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바로 뭐냐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가치와 영향 5개, 즉 자기조직화, 동기부여, 가치 창출, 관계관리, 환경 리더, 이러한 5가지 역량이 모두 활성화되어서 능률적이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찾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는 바로 개인의 창의 능력이 아주 활성화되고, 또한 개인은 기업가적 역량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런 개인은 바로 글로벌 경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기업가의 가치 역량 5단계에 따른 개인의 행동 특징이 어떤 것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가치와 영향 5단계에서 우리는 조금 전에 잠재적, 자기투자적, 완전기능, 문제, 기업가 5단계를 구분하였습니다. 자, 잠재적 단계 우리가 공부한 것 같이 5가지 근원적 가치 역량이 모두 비활성화된 그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인구 통계적 집단에서 평균 미만의 성취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5가지 근원적 가치와 영향 중에서 어느 하나도 개발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업에 성공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경우를 보면은 가치와의 영향과 선천적 재능과 후천적 재능이 비활성화된 단계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대개 보면은 사업을 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구 통계적 집단의 평균 미만의 결과를 성취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주도 단계를 보면은 5개 근원적 가치 영향 중에 1개 내지 2개 활성화된 단계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좀 전에 설명드려봤지 가치의 영향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자기주도적 행동을 일어납니다. 이 자기주도적 행동은 뭐냐? 고객 지향적, 고객을 위한 고객 중심적 행동이 이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 지향적 행동, 고객 만족을 도모해야 한다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하는 기간에 고객 만족을 도모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그 사업의 영역에서 살아남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최소한 우리가 사업의 그 영역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주도적 단계는 되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주도적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1개 내지 2개의 근원적 가치가 활성화되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인구 통계적 집단의 평균 수준에 성취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객 지향적, 고객 중심의 경영을 하는 그런 대부분 기업들은 바로 자기가 속한 산업에서 평균 수준의 경영 성과를 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균 수준을 넘어서 보다 평균 이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라고 봅니까? 완전 기능 가치와 영향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 기능 가치와 영향 단계를 보면은 근원적 5가지 가치와 영향 중에 3개가 활성화된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가치와 영향이 성장하고 선후천적 재능 개발이 되고, 또 완전 기능한 행동을 유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완전 기능한 행동이라는 것은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모두 개발하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서 최선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업은 바로 자신이 정말 인구적, 통계적 집단에서 평균 이상의 성취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아까 자기주도적 단계에서는 평균 수준의 성취를 한다고 설명드렸죠. 그러나 완전 기능 단계에서는 평균 이상의 성취를 합니다. 즉, 평균 수준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나은 성취를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 해결 단계입니다. 이 문제 해결 단계는 바로 5가지 가치와 영향 중에 4개가 활성화된 단계입니다. 이때는 바로 나에게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바로 후천적으로 창의 능력이 또한 개발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바로 인구 통계적 집단의 평균보다 큰 성취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 기능 단계에서는 바로 좀 전에 설명했듯이 평균 이상의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4개 이상이 활성화된 그런 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평균보다 큰 성취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가 단계입니다. 이 기업가 단계는 근원적 5 가치 영역이 모두 활성화된 단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업가적 능력을 발휘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가적 능력이라는 것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가적 능력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바로 지속 가능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고 상생과 협력의 사업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가적 능력 당연 사람은 뭐냐? 어떤 상태냐?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창의 능력이 개발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인재로 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계 어느 시장에 가서 어느 나라에 가서도 사업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바와 같이 인간에게는 바로 선천적으로 자기 조직화, 동기부여, 가치 창출, 관계관리, 환경 리드의 5가지 근원적 가치 영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5 근원적 가치 영향이 있어 5가지 개발되는 수준에 따라서 개인은 바로 잠재적, 자기주도적, 완전기능, 문전 기업가로 나아가고 이 5가지 근원적 가치 영향이 개발되는 순서에 따라서 하나도 개발되지 않으면 평균 미만의 성취를 하게 된다. 이런 사람은 거의 사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주도 장기인 사람들은 평균 수준의 성취를 하기 때문에 그냥 사업에 근근히 생존하고 영연히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이익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기능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완전기능 단계에 보면은 인구 통일적 집단의 평균 이상의 성취를 하기 때문에 이때 이런 사람은 바로 이제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 단계 사람은 보면 평균보다 큰 성취를 하기 때문에 보다 큰 이익을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 마지막 5개 모두 활성화하는 이런 사람들은 기업가 단계로 나아가서 뭡니까? 글로벌 수준 인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그런 인재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5가지 근원적 가치 영향의 개발에 따른 바로 개인의 성과가 어떤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초등학생의 경우에 가치 영향 개발 5단계와 이들의 학교에서의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림 1-2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155명의 초등학생들의 근원적 5가치 영향에 따라서 이들을 3개 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 군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빨간 부분이 좀 전에 설명드리는 자기 조직화 영향이고 녹색 부분이 동기부의 영향이고 청색 부분이 가치와 창출 영향이고 남색 부분이 환경 리더 영향이고 또한 보라색 부분이 관계관리 영향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1군집에 속한 68명의 학생들은 이 5가지 근원적 가치 영향 모두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1군의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가치화가 전혀 발현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상군집 학생들 보게 되면은 자기 조직화, 동기부여, 가치 창출, 환경 리더, 관계관리 영향 모두가 양수로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상군집에 속한 31명의 학생들에게는 바로 근원적 5가치 영향이 잘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2군집에 속한 56명 학생을 보게 되면은 바로 자기 조직화와 동기부의 영향은 평균 수준에 가깝게 되어 있고 가치 창출과 환경 리더 및 관계의 영향 마이너스 값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근원적 5가치와 영향이 나타나는 비율을 보게 되면은 1군집이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고 2군집은 평균 수준에 있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수준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상군집은 모두가 평균보다 큰 아주 성과가 좋은 그런 학생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학습 능력과 사회적 능력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 부분은 학습 능력과 자기 개발 능력입니다. 붉은색 부분은 성실한 학교 생활과 사회 기여도입니다. 녹색 부분은 이들 학생 학업 만족과 또한 판단력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1군의 학생들 근원적 5가지 가치와 능력이 모두 개발되지 않는 1군의 학생들은 모두 이러한 3가지 능력에서 모두가 마이너스 값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바로 5가지 근원적 가치는 모두가 잘 발달되고 있는 상군집에 속한 학생들은 바로 학습 능력과 자기개발, 성실성과 사회기여, 학업의 판단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원적 가치 영향이 활성화될수록 이 학생들의 사회적 포지션, 즉 학업 능력과 사회적 기여도가 모두가 잘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군집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떤 것은 평균 수준에 있고 어떤 역량은 평균 미만입니다. 이 이군집 학생을 보게 되면은 바로 학습 능력과 자기개발, 성적 사회 기여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고 학업만의 판단력은 바로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 능력과 사회 성취를 보게 되면은 바로 근원적 가치와 역량의 개발 단계에 따라서 이것이 함께 나아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근원적 다섯 가치와 역량은 선천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천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55명 중에 31명의 사람들이 다섯 가지가 모두가 나타나 있고 무려 그보다 또 2배나 많은 68명의 학생들에게는 다섯 가지 근원적 가치와 역량이 모두 나타날 수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 50명의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근원적 가치와 역량이 평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근원적 다섯 가지 가치와 역량이 바로 어떤 학생에게 잠재적 상태로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이와 같은 근원적 다섯 가지 가치와 역량을 활성화시키고 개발시키는 그런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 내용은 뭐냐면은 중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이 중국의 천진시 물류기업에 속한 156명의 근원적 가치와 역량에 따라서 이들을 세계군으로 분류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바로 중국 기업인들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1군에 속한 62명을 보게 되면은 자기 조직과 동기부여 가치 창출 환경 리더, 관계 관리력이 모두가 마이너스 값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군에 있는 62명의 기업인들은 바로 가치와 역량, 가치화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군에 있는 67명을 보게 되면은 이 다섯 가지가 모두 큰 양의 값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군 기업에 있는 67명의 경우에는 바로 가치화를 잘하고 있는 그런 중국 기업의 사람들입니다. 자, 2군 기업을 보게 되면은 바로 평균 수준의 가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들의 성과를 보겠습니다. 조직의 성과를 보게 되면은 첫째, 파란 부분이 비전을 공감하고, 즉 기업 비전을 공감하는 조직원들이고 업무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빨간 부분은 판단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혁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녹색 부분은 경쟁과 협력을 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가치화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1군 기업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가 마이너스입니다. 이에 비해서 가치화 잘 되고 있는 3군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모두가 잘 나타나고 있죠. 또 2군 기업은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보게 되면은 바로 비전 공감이라든가 판단 확신이라든가 경쟁 협력은 바로 중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기업의 경우를 봤을 때도 바로 이들이 가치와 역량이 어떤가에 따라서 바로 조직에서의 성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직원들의 가치와 역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즉 다섯 가지 근원적 가치와 역량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조직 업무의 성과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좌측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에 있는 239명의 종업원들입니다. 239명의 조직원들을 보게 되면은 1군의 경우에는 다섯 가지 근원적 가치 영향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러나 4군 기업을 보면은 잠재기에 속한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군 기업은 성숙기가 있고 2군 성장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조직의 성과를 보게 되면은 바로 형성기에 있는 기업들, 즉 가치의 영향이 지금 발현 단계에 있는 그런 기업들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런 지식 공유라든가 우수한 업무 성과, 목적성 일관성, 배려적 행동, 이런 네 가지 차원에서 모두가 마이너스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나 성장기와 성숙기로 갈수록, 즉 성장기와 성숙기로 갈수록 이런 업무 성과 모두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기에 들어갔은 것, 4군을 보시게 되면은
5가지 근원적 가치 영향 모두가 마이너스 값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조직의 업무 성과 모두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를 봤을 때 학생들의 경우에도 근원적 가치의 영향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사회성이 아주 개발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기업의 조직원들이나 한국 기업의 조직원들에게도 가치와 영향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이들의 업무 성과가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기업의 경영 성과가 높아질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초등학생과 중국과 한국의 우리나라의 조직원들의 근원적 가치와 오형의 개발에 따르는 그들의 성과를 알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근원적 5가지 가치형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이들의 업무 성과 또는 학업 성취도가 점점 높아지고 사회적 성취도가 아주 높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직 성과가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게 되면은 우리는 표 1-4를 보게 되면은 중국의 천진시의 11개 물류기업에 속한 조직원의 가치와 역량 5단계에서의 분포와 그 조직 행동 성과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조직원들의 경우에는 바로 근원적 5가지 가치와 역량이 개발됨에 따라서 조직원들은 잠재적, 자기주도적, 완전기능, 문제해결, 기업가적인 단계로 나아간다 합니다. 조직의 경우에는 바로 자기주도적 단계에서의 20%, 완전기능과 문제해결 단계에서의 50%, 기업가 영향 단계에서 조직원들이 30% 분포한 것을 우리는 표준 수학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조직이 이와 같은 표준 수학 분포, 즉 30, 50, 20의 분포보다 큰 그러한 기업들은 바로 경쟁 우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표 1-4에 중국에 속한 천진에 있는 11개 물류기업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표 1-4를 보시게 되면은 가에서 마의 기업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이 기업들은 기업가적 단계에서 바로 전부가 30% 이상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 및 자기주도 단계에서 20% 미만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완전히 문제 해결 단계에서 50% 수준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에서 마의 기업은 바로 30, 50, 20%의 수준보다 더 높게 잘 분포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의 조직 성과를 보게 되면 모두가 우측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양의 값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에서 카의 기업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들은 기업가적 단계에서 보게 되면 전체가 20% 미만으로 분포하고 있고요. 잠재적 및 자기주도 단계를 보게 되면은 20% 이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조직 성과가 전체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조직에서 그 조직 구성원들이 가치와 영향계 5단계 분포에 따라서 조직이 경쟁 우위를 누리고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의 경우에는 최소한도 완전 기능 단계, 즉 근원적 5가지 가치와 영향 중에 3개 이상이 개발될 때 바로 이들은 평균 이상의 업무 성과, 즉 평균 이상의 사업 성과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바로 30, 50, 20의 분포, 즉 기업가적 단계의 30%, 완전 기능과 문제 해결 단계 50%, 잠재적 및 자기주도적 단계의 20% 미만으로 분포할수록 이런 기업은 바로 지속 가능 경쟁 우위를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가치와 역량이라는 것은 조직의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 즉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이런 가치와 영향이 바로 기업에 도입이 될 때, 즉 이제 말기업의 시장분들에게 도입이 될 때 이러한 기업은 지속 가능 경쟁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가치와 영향은 얼마 될 것 같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와 영향을 진단하기 위해서 저기 한국창조인재개발에서는 개개인의 가치와 영향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의 가치와 영향을 진단하는 그런 진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말기업에 참석 여러분께서는 나의 가치와 영향이라든가 말기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가치 영향이 어떤지를 알아보고 부족한 가치 영향을 우리가 개발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강의를 도입할 때 설명드린 것 같이 가치와 영향은 선천적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선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5가지 근원적 가치 영향을 갖고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5가지 근원적 가치 영향은 성장 과정에서 개인적이거나 사회적 요인, 즉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잠재적 단계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장기에,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 단계에,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 단계에도 들어가 있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영향이 어떤 단계인지 알게 될 때 바로 나의 사업의 성공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요즘 역량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립니다. 역량이란 무엇인가? 바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역량이라 합니다. 이런 역량은 어디서 발생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성공적으로 일을 취하는 그런 능력은 바로 지식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서 역량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역량은 바로 오늘 설명드리는 근원적 5가지 가치와 영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역량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역량이라는 것은 바로 근원적 5가지 가치와 역량 곱하기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경험이 아무리 많더라도 근원적 5가지 가치 역량이 개발되지 않으면 0 곱하기 지식의 100을 곱하게 되면 결과가 0, 즉 역량이 제로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봤을 때 우리는 자신의 근원적 5가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PSAD 근원적 가치와 역량 진단을 통해서 나의 가치와 역량과 또는 나의 조직, 즉 우리 기업의 가치와 역량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것이 사업을 성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강의 참여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후 시간에는 정서지능과 팀워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사업하는 사람께 팀워크가 매우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우리는 팀워크가 중요한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하는 사람과 많은 갈등과 그리고 불협화음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사업은 정말 어렵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갖고 있는 팀워크의 역량이 어떤 걸 알아낼 때 또는 자신의 팀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내게 될 때 바로 서로 협력해서 훌륭한 팀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팀워크와 정서지능에 대한 강의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 참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